지금 미국 식품 시장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주류 음식으로 분류되던 동치미가 김치를 제치고 미국 가정의 냉장고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 주요 도시 대형 마트 냉장 코너. 동치미 제품이 콤부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연평균 60% 성장. 응답자의 70%가 동치미에 밥을 말아먹는다고 답했습니다. 차가운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식사 방식. 미국 음식 문화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동치미를 찾고 있을까요? 15년간 글로벌 푸드 트렌드를 분석해온 식품 산업 전문 저널리스트. 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동치미가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그의 확신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지금부터 15년차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한 동치미 열풍의 숨겨진 전말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41살 박준호입니다. 식품산업 전문 저널리스트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세계 각국의 식문화가 어떻게 이동하고 정착하는지 지켜봤습니다. 트렌드라는 건 결국 데이터였어요.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유행은 그냥 소음일 뿐이었죠. 미국에서 K-푸드 열풍이 한창이었습니다. 사실 열풍이라는 표현도 과장된 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김치와 불고기, 비빔밥 정도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익숙해진 상태였죠. 대형마트 냉장 코너에 김치가 자리 잡았고 코리안 바비큐 레스토랑이 도심 곳곳에 생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현상을 몇 년간 관찰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식의 미국 진출은 이미 구조적으로 정리되었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새로운 카테고리가 추가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불고기는 아시안 그릴의 한 종류로 인식됐죠. 비빔밥은 건강식 트렌드와 맞물려 샐러드 대체 메뉴로 소비되고 있었어요.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 이상이 필요하지도 않았죠. 미국 시장은 명확했어요. 소비자들은 익숙한 것을 원했습니다. 낯선 음식을 받아들이려면 최소한의 맥락이 필요했죠. 김치는 요거트와 사워크라우트 사이 어딘가에 위치했고 불고기는 테리야키와 비교될 수 있었어요. 비빔밥은 포케볼이나 브리또 볼과 같은 선상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미국인들의 인지 체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치미는 달랐습니다. 동치미라는 음식은 한국에서도 중심 메뉴가 아니었어요. 김치의 한 종류로 분류되긴 했지만 배추김치나 깍두기만큼 대표성을 갖지 못했죠. 겨울철 별미 정도로 취급됐습니다. 시원한 국물에 물을 담가 발효시킨 음식. 찬 국물을 마시고 때로는 밥을 말아먹기도 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런 음식이 미국에서 받아들여질 리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차가운 국물 요리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가스파초 정도가 예외였지만 그건 토마토 베이스의 수프였죠. 동치미처럼 맑은 국물에 무와 파가 떠다니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밥을 말아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어요. 미국에서 밥은 사이드 디시였습니다. 메인 요리 옆에 곁들여지는 것이지 국물에 말아먹는 주식이 아니었죠. 그해 여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식품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매년 가는 행사였어요. 신제품을 확인하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업계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였죠. 그날도 예상 가능한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비건 대체육, 글루텐 프리 제품, 프로바이오틱 음료 부스들이 즐비했어요. 한 코너를 지나가다가 작은 부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회사였어요. 부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품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동치미 음료였죠. 투명한 병에 담긴 연한 하얀 액체였어요. 라벨에는 영어로 동치미 주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설명문에는 프로바이오틱, 저칼로리, 천연 발효라는 단어들이 나열돼 있었죠. 저는 그 부스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흥미가 생겨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이상했기 때문이었죠. 동치미를 음료로 만들다니. 누가 이걸 마시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스 담당자가 다가와 시음을 권했어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맛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문득 동치미 음료가 떠올랐어요. 궁금하다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판단이 맞는지 데이터로 증명하고 싶었죠. 미국 온라인 마켓 사이트 몇 곳을 검색했어요. 동치미 관련 제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한인 마트 온라인몰에서 냉동 동치미를 팔고 있었지만 리뷰는 거의 없었죠. 주류 유통망에는 아예 진입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날 박람회장으로 다시 갔을 때 그 부스는 여전히 한산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힐끗 보긴 했지만 멈춰서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호기심에 시음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표정은 대부분 애매했죠. 놀라움도 아니고 거부감도 아니고 그냥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동치미는 미국 시장에서 자리를 찾지 못할 거라고요. 몇 주 뒤 뉴욕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맨해튼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했어요. 건강식품 코너를 둘러보다가 발효 음료 섹션에 들렀죠. 콤부차가 가득했습니다. 캐피어도 있었고 사워크라우트 주스도 보였어요. 김치 음료도 몇 종류 진열돼 있었습니다. 동치미는 없었어요. 당연했습니다. 김치도 미국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매운맛과 강한 향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래도 김치는 비주얼이 있었습니다. 빨간색이 주는 강렬함, 발효식품이라는 건강 이미지,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 그런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동치미는 그런 요소가 없었어요. 색깔도 투명에 가까웠고 맛도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어필할 만한 포인트가 보이지 않았죠. 마트를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동치미는 한국에서도 소수의 취향이었다고요. 그걸 미국에 가져와서 성공시키겠다는 건 현실성이 없는 시도였어요. 그해 가을 시카고에서 열린 글로벌 푸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발효식품 세션이 있었어요. 발표자는 캘리포니아의 한 식품 과학자였죠. 그는 발효식품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장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천연 발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참석자가 질문했어요. 동양의 발효 음료 중 미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 뭐냐고요. 발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콤부차는 이미 성공했고 캐피어도 자리를 잡았으며 미소 기반 음료나 된장 소스 같은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김치 음료도 언급했어요. 동치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문가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노트북을 켰어요. 그날 들은 내용을 정리하면서 문득 동치미 음료 회사가 궁금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람회에서 봤던 그 작은 부스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싶었죠. 검색해봤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회사 웹사이트는 있었지만 업데이트가 뜸했습니다. 제품 판매처도 한인마트 몇 곳에 국한돼 있었죠. 역시나였습니다. 그해 겨울 포틀랜드에 갔을 때였어요. 현지 식품 트렌드를 취재하는 일정이었죠. 포틀랜드는 건강식과 유기농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비건 레스토랑도 많았고 로컬 푸드 운동도 활발했어요. 어느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다가 음료 섹션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어요. 동치미 스무디였습니다. 잠시 멈칫했죠. 동치미를 스무디로 만들다니. 상상도 못했던 조합이었어요. 주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메뉴에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자리에 앉았죠. 커피를 마시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누군가 동치미 스무디를 주문하는 걸 봤어요. 직원이 블렌더에 뭔가를 넣고 갈기 시작했습니다. 연한 초록빛 액체가 만들어졌죠.
손님은 그걸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포틀랜드 같은 특수한 도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요. 건강의식이 유난히 높고 새로운 시도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 곳. 하지만 이게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포틀랜드는 따뜻했어요. 비가 자주 내렸지만 눈은 거의 오지 않았죠. 길을 걷다가 작은 식료품점에 들어갔습니다. 냉장 코너를 훑어봤어요. 발효음료 섹션이 꽤 넓었습니다. 콤부차만 해도 10여 종류가 넘었어요. 김치 음료도 서너 개 브랜드가 있었죠. 그 사이에서 동치미 음료 한 병을 발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람회에서 봤던 그 제품이었어요.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했죠.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었어요. 가격은 콤부차와 비슷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선반에 내려놨어요. 굳이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맛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치미 국물 맛. 시원하고 깔끔하지만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맛은 아니었죠. 가게를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동치미는 틈새 시장에서나 살아남을 거라고요. 포틀랜드 같은 도시, 건강의식이 높은 소수 소비자들 사이에서만 소비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류 시장으로 진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데이터와 경험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새해가 지나고 1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애틀로 출장을 갔습니다. 현지 유기농 식품 유통업체와 미팅이 잡혀 있었죠. 미팅 전에 시간이 남아서 근처 마트에 들렀어요. 업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현장을 보는 게 회의실 자료보다 정확하니까요. 냉장 코너를 둘러보다가 발효 음료 섹션 앞에 멈췄습니다. 콤부차 옆에 동치미 음료가 놓여 있었어요. 포틀랜드에서 봤던 그 제품이었죠. 병이 서너 개 남아 있었습니다. 재고가 적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였어요. 잘 안 팔려서 적게 들여놓았거나 아니면 잘 팔려서 남은 게 적거나. 저는 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그 마트를 지나갔을 때 선반이 채워져 있었어요. 전날보다 병이 많았죠. 누군가 재고를 보충한 겁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그냥 직원이 제품을 진열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눈길이 갔던 거예요. 며칠 뒤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했습니다. 베이에리어의 한 스타트업 식품 회사를 인터뷰하기로 했었죠. 미팅 장소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젊은 여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이 투명한 병을 꺼내 마시고 있었어요. 라벨이 보였습니다. 동치미였죠. 이거 진짜 좋더라. 아침에 마시면 속이 편해. 다른 한 명이 물었어요. 맛은 어때? 짜지 않아. 깔끔해. 근데 좀 심심할 수도 있어.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들렸을 뿐이었죠.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프로바이오틱 함량이 높다는 말, 설탕이 안 들어간다는 말, 한국 음식이라는 말.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동치미가 뭔지 모르고 마시는 거라고요. 그냥 건강음료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였죠. 한국에서 동치미가 어떻게 소비되는지, 어떤 맥락에서 먹히는지는 모를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김치도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니까요. 원래 의미와는 다르게 건강식의 일부로 소비됐죠. 동치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봤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마트를 몇 군데 더 들렀어요. 발효음료 코너마다 동치미가 있었습니다. 브랜드도 늘어난 것 같았어요. 처음 봤던 제품 외에 다른 회사 제품도 보였죠.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신기한 것과 성공한 것은 달랐으니까요. 한 마트의 냉장 코너에서 한 남자를 봤어요.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동치미 병을 집어들고 라벨을 읽고 있었죠. 꽤 오래 서 있었어요. 다른 발효 음료들과 비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결국 동치미를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한 병이 아니라 두 병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냉장 코너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남자는 다른 식료품들을 더 담았습니다. 채소, 과일, 빵. 동치미는 그 사이에 섞여 있었죠. 2개월쯤 지나서 덴버에 갔어요. 한 식품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행사장을 돌아다니다가 작은 부스 앞에서 멈췄습니다. 동치미 제품을 파는 곳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봤던 그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브랜드였죠. 부스 담당자가 다가왔어요. 시음을 권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작은 컵에 동치미 음료를 따라줬죠. 마셔봤습니다. 차가웠어요. 맛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시원하고 약간 시큼하고 무향이 났죠. 익숙한 맛이었어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네요. 프로바이오틱이 풍부해요. 장 건강에 좋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부스를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죠.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어요. 시음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품 설명을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작년 로스앤젤레스 박람회 때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부스였고 사람들도 많지 않았죠. 그해 봄, 보스턴으로 갔어요. 한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서 강연 요청이 왔었죠. 발효식품의 세계 시장 동향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연 전날 캠퍼스 근처를 걸었어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카페와 식당이 즐비한 거리였죠. 한 주스바 앞을 지나가다가 메뉴판을 봤어요. 동치미 클렌즈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카운터에 서서 메뉴를 자세히 봤죠. 동치미 클렌즈는 동치미 국물에 사과와 생강을 넣은 음료였어요. 디톡스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문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확인만 했습니다. 가게를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죠. 클렌즈 음료로 만들어진 동치미.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건강과 디톡스라는 키워드만 있으면 어떤 음식이든 재해석될 수 있었죠. 블록을 몇 개 더 걸었어요. 작은 식료품점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냉장 코너를 봤죠. 여기도 동치미가 있었어요. 한 브랜드였지만 선반 한 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나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이었지만 쌀쌀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동치미 관련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전보다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늘어났고 후기도 꽤 있었습니다. 후기를 읽어봤어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맛이 좋다, 속이 편하다, 아침에 마시기 좋다는 내용들이었죠. 몇몇은 김치보다 부담 없다고 썼어요. 맵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매일 마실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 후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냉장고를 찍은 사진이었는데 동치미 용기가 우유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풍경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냉장고 앞모습이었죠.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동치미는 국물만 소비되고 있다고요. 미국인들은 물을 건져 먹지 않았습니다. 병에 든 국물만 마셨죠. 그게 핵심이라고 판단했어요. 동치미가 음식이 아니라 음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확산될 수 있었던 거라고 봤습니다. 만약 물을 건져 먹고 밥에 말아 먹는 형태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납득이 됐습니다. 동치미의 미국 진출은 변형된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원래 맥락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용도로 소비되는 것. 그게 한계이자 가능성이라고 봤어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보스턴 야경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동치미 음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동치미 음료요? 네. 요즘 많이 보이던데 시장성이 있을까요? 대답했습니다. 틈새 시장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류 시장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국 소비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형태니까요.
발효음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고 동치미가 콤부차나 캐피어를 대체할 만큼 강력한 차별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죠. 강연이 끝나고 캠퍼스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대답이 맞다고요.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그런데 왜 계속 동치미가 눈에 띄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여름이 되고 휴스턴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현지 식품 수입업체와 미팅이 있었어요. 미팅 전에 숙소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냉장 코너를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동치미 음료를 집어들었어요. 장바구니에 넣고 계속 쇼핑을 이어갔죠. 저는 그 뒤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왜 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멈춰 섰어요. 며칠 뒤 애틀랜타에서 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한 남자가 냉장고 문을 열고 동치미 음료를 꺼냈어요. 2병을 집어들었죠.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처음 사는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뒤 피닉스의 한 카페에서 동치미 스무디를 주문하는 사람을 봤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블렌더 소리가 들렸고 연한 초록빛 액체가 만들어졌죠. 계속 반복됐습니다. 장소만 달라질 뿐 비슷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걸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행이라는 건 순환하니까요. 지금은 건강음료 트렌드가 강해서 동치미가 주목받는 것뿐이라고 봤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어요. 마트에서 동치미를 파는 곳이 많아졌고 온라인 판매량도 증가했죠. 소셜미디어에서 동치미 관련 게시물도 자주 보였어요. 그해 가을,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식품 트렌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발효식품 세션에서 한 발표자가 동치미를 언급했습니다. 새롭게 주목받는 발효음료 중 하나라고 소개했죠. 슬라이드에 동치미 시장 성장률 그래프가 나왔어요. 우상향 곡선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2년 연속 50% 이상 성장했다고 했죠. 발표를 들으면서 팔짱을 꼈어요.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성장하고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동치미 드셔보셨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식품업계 사람 같았죠. 네, 마셔봤습니다. 어떻던가요? 괜찮았어요. 저는 아직 안 마셔봤는데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시장성이 있을까요? 같은 질문이었어요. 보스턴에서 학생이 물었던 것과 똑같았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단정적으로 말했을 거예요. 틈새 시장에 머물 거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세미나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동치미 판매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정확한 수치는 없었지만 성장세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 판매량이 증가했고 유통망도 확대되고 있었죠. 브랜드 수도 늘었어요. 작년에는 서너 개였는데 이제는 10여 개가 넘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 생각을 오래 붙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 일정을 생각했죠. 동치미는 여전히 예외였습니다. 수많은 식품 트렌드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믿으려 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밤이었어요. 빌딩 불빛들이 보였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동치미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애틀의 마트, 샌프란시스코의 카페, 보스턴의 주스바, 휴스턴의 슈퍼마켓, 애틀랜타의 냉장고, 피닉스의 블렌더. 반복되는 장면들이었어요. 하지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찰일 뿐이었죠. 저는 기록자였어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의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디트로이트로 갔습니다. 자동차 산업 중심 도시였지만 최근 몇 년간 식품 스타트업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곳이었죠. 현지 푸드 인큐베이터 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소셜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하다가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주방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투명한 용기를 꺼냈어요. 동치미였습니다. 국물을 그릇에 따르고 밥을 퍼서 말았죠. 숟가락으로 떠먹기 시작했어요. 영상은 짧았습니다. 30초 정도였죠. 자막이 있었어요. 한국식 아침 식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택시가 신호에 멈췄을 때 영상을 다시 봤어요. 밥을 말아먹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동치미 국물에 밥을 넣고 물을 건져서 같이 먹었죠. 휴대폰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어요. 디트로이트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죠. 업무 관련 메일 몇 통이 와 있었어요. 답장을 보내고 내일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소셜미디어를 열었어요. 동치미로 검색했습니다. 영상이 여러 개 나왔죠. 요리 영상도 있었고 먹방도 있었어요. 리뷰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어요. 젊은 남자가 동치미 국물에 밥을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설명했죠. 한국에서 이렇게 먹는다고 들었다고요. 처음엔 이상했지만 먹어보니 괜찮다고 했어요. 다른 영상도 봤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동치미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장면, 물을 건져 먹는 장면. 반복됐습니다. 댓글을 읽어봤어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시도해보고 싶다는 말, 어디서 사느냐는 질문, 맛있어 보인다는 반응들이었죠. 노트북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건 미국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었어요. 그게 제 결론이었죠. 하지만 지금 본 영상들은 그 판단과 달랐습니다.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호기심으로 한두 번 시도해보는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영상들의 날짜를 확인해보니 최근 몇 달간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푸드 인큐베이터 센터로 갔어요. 스타트업 몇 곳을 인터뷰하기로 했었죠. 첫 번째 회사는 비건 치즈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 바를 개발하는 팀이었어요. 세 번째 회사 대표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발효음료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모델, 제품 라인, 시장 전략에 대해 물었어요. 대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제품이 가장 잘 나가나요? 대표가 대답했어요. 동치미 라인이요. 잠시 멈췄습니다. 동치미요? 네. 작년부터 출시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요.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나요? 음료로요. 아침에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밥에 말아먹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물었죠. 밥에 말아먹는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고객 피드백이요. 소셜미디어에도 많이 올라와요. 처음엔 저희도 놀랐는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러운 소비 방식 중 하나로 보고 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밥에 말아먹는 게 자연스러운 소비 방식이라는 말. 그게 이상했어요. 미국에서 밥을 국물에 말아먹는 건 일반적이지 않았으니까요. 아시안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형태였죠. 하지만 동치미는 달랐나 봤어요. 레스토랑이 아니라 집에서 일상적으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니애폴리스로 이동했어요. 현지 식품 유통업체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 들렀죠. 냉장 코너에서 동치미 제품을 찾았어요. 여러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봤던 것보다 종류가 많아졌어요. 용량도 다양했죠. 작은 병부터 큰 용기까지 있었습니다. 선반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동치미 용기를 집어들고 라벨을 읽고 있었죠. 잠시 고민하더니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큰 용기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냥 누군가 장을 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멈춰서서 지켜봤습니다. 여자는 계속 쇼핑을 이어갔어요. 채소 코너로 갔고, 과일을 골랐고,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동치미는 그 장바구니 안에 다른 식재료들과 함께 있었어요. 마트를 나와 걸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어요. 겨울이었죠.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동치미를 어떻게 먹을까? 그냥 마실까? 아니면 밥에 말아 먹을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게 궁금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동치미 판매 데이터를 다시 찾아봤어요. 전보다 자세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 시장조사 회사가 발표한 보고서였죠. 보고서에 따르면 동치미 음료 시장은 지난 2년간 매년 50% 이상 성장했어요. 주요 소비층은 20대에서 40대였고 건강의식이 높은 그룹이었습니다. 구매 빈도도 높았죠.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 구매가 많았어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소비 형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60%가 음료로 마신다고 답했어요. 30%는 요리에 사용한다고 했죠. 나머지 10%는 밥에 말아 먹는다고 응답했습니다. 10%. 작은 수치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절대수로 환산하면 적지 않았습니다.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수만 명이 그렇게 먹고 있다는 뜻이었죠. 노트북 화면을 내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치보다 동치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김치는 비주얼이 강했습니다. 빨간색, 발효의 상징, 한국 음식의 대표주자.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동치미는 그런 게 없었어요. 투명하고 심심하고 특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동치미가 더 빨리 퍼지는 걸까? 생각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시카고로 갔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운전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토크쇼가 나왔죠. 진행자가 건강식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청취자들의 질문을 받는 코너였습니다. 한 사람이 전화를 걸었죠. 동치미라는 한국 음료 들어보셨어요? 진행자가 대답했어요. 아, 들어봤어요. 발효 음료죠? 네. 저는 매일 아침 마시는데 속이 정말 편해져요. 근데 친구가 밥에 말아 먹으래요. 그게 맞나요? 진행자가 웃었습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먹는다고 들었어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럼 밥은 따뜻한 걸로 해야 하나요? 차가운 걸로 해야 하나요? 글쎄요. 검색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대화가 이어졌지만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택시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밥에 말아먹는 방법을 묻는 질문. 그게 자연스러운 질문처럼 들렸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마치 파스타 삶는 시간을 묻는 것처럼 당연한 질문인 것처럼 들렸어요. 며칠 뒤 시카고 시내의 한 식료품점에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유기농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곳이었죠. 안으로 들어가 둘러봤습니다. 냉장 코너에 동치미가 있었어요. 두 브랜드였습니다. 재고는 많지 않았지만 자리는 확보돼 있었죠. 카운터에 점원이 서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다가가서 물었죠. 동치미 많이 나가나요? 점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꽤 잘 나가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재고 채워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나요? 다양해요. 젊은 사람들도 있고 중년층도 있고 건강의식 있는 분들이 주로 사시는 것 같아요. 밥에 말아먹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점원이 웃었습니다. 네, 손님 중에 그렇게 드시는 분 계세요. 한국식으로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게를 나왔어요.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식으로 먹는다는 말. 그게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김치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치는 샐러드에 넣거나 타코에 넣거나 변형된 형태로 소비됐죠. 원래 방식대로 밥 위에 올려 먹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치미는 달랐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형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건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5년간 식품 트렌드를 지켜봤어요. 음식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관찰했죠. 패턴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것과 연결되거나, 변형되거나, 재해석되거나, 그 과정을 거쳐야 새로운 음식이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동치미는 그 패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변형되지 않았고, 재해석되지도 않았어요. 원래 형태 그대로 소비되고 있었죠.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성장하고 있고 확산되고 있고 정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죠. 동치미는 예외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도 여러 도시를 다녔습니다. 출장 일정은 예년과 비슷했죠. 박람회, 미팅, 인터뷰. 반복되는 루틴이었어요. 달라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현지 식품 유통 회사들과 미팅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 숙소 근처 마트에 들렀죠. 장을 볼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였습니다. 냉장 코너를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한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부부와 10대로 보이는 아들이었죠. 남자가 동치미 용기를 집어들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것도 사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응. 네가 좋아하잖아. 밥 말아먹는 거요? 그래. 저녁에 해줄게. 여자가 옆에서 말했죠. 근데 이번엔 무 많이 든 걸로 사. 지난번 건 국물만 많았어. 남자가 용기를 바꿔들었어요. 라벨을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가족은 다른 코너로 이동했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족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특별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장을 보면서 나누는 평범한 이야기였죠. 동치미는 그 대화 속에서 저녁 메뉴의 하나였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익숙한 음식이었어요. 선반을 다시 봤습니다. 동치미 제품이 여러 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봤던 것보다 종류가 많았죠. 용량도 다양했고 브랜드도 늘어났습니다. 선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동치미였어요.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콤부차보다 조금 비쌌어요. 하지만 김치 음료보다는 쌌죠. 중간 정도의 가격대였습니다. 재고 상태를 봤어요. 대부분 선반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빈 공간이 거의 없었죠. 누군가 꾸준히 재고를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마트를 나와 걸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했어요. 반팔 입은 사람들이 보였죠. 커피숍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걷거나 뛰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어요. 오늘 본 장면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작은 식당이 보였어요. 간판에 퓨전 아시안 키친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 안에도 동치미가 있을까? 메뉴에 있을까? 아니면 주방 냉장고에 있을까? 확인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지켜봤어요. 며칠 뒤 오스틴으로 갔습니다. 한 푸드 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발효식품 세션이 있었죠. 3명의 발표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콤부차 회사 대표였어요. 시장 성장률과 소비자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발효음료 시장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 발표자는 영양학 교수였어요. 발효식품의 소화 효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 장내 미생물, 영양소 흡수율,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죠. 발표 중간에 동치미가 언급됐어요. 교수는
동치미를 밥과 함께 섭취할 때의 소화 효율을 분석한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찬 국물이 소화 속도를 조절하고 발효 성분이 탄수화물 분해를 돕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슬라이드에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동치미와 밥을 함께 먹었을 때와 따로 먹었을 때의 혈당 변화 곡선이었죠. 함께 먹었을 때 혈당 상승이 완만했어요.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식사 방식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다고 했죠. 찬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구조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생리학적 근거가 있는 식사법이라고 말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미국 내 동치미 소비 패턴이 나왔습니다. 음료로만 마시는 경우, 요리에 사용하는 경우, 밥과 함께 먹는 경우. 세 가지로 분류돼 있었어요. 그래프를 보니 밥과 함께 먹는 비율이 작년보다 늘어나 있었습니다. 10%에서 20%로 증가했어요. 교수는 이 변화가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음료를 시도하는 것에서 식사 방식까지 받아들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였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어요. 그럼 동치미와 밥의 조합이 건강식으로 권장될 수 있나요? 교수가 대답했죠.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소화가 느린 사람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밥에 말아먹는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셜미디어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레시피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국인들이 올린 영상도 있고 미국인들이 직접 시도해서 올린 영상도 있죠.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걸 보고 배워요. 세 번째 발표자는 한식 레스토랑 컨설턴트였습니다. 미국 내 한식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의 성장 곡선을 보여줬죠.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음식으로 동치미를 언급했습니다. 발표자는 동치미가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했어요. 대부분의 한식은 레스토랑을 통해 먼저 알려지고 그 다음 가정으로 퍼진다고 했죠. 하지만 동치미는 반대였습니다. 마트에서 먼저 팔리기 시작했고 가정에서 소비되다가 이제 레스토랑 메뉴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슬라이드에 몇몇 레스토랑 메뉴 사진이 나왔습니다. 동치미스, 동치미밥, 동치미 세트. 다양한 형태였죠. 세션이 끝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몇몇은 동치미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죠. 저는 구석에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대화에 끼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어요.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다른 사람이 물었죠. 밥은 어떻게 했어? 따뜻한 걸로 했어. 차가운 국물이랑 대비되니까 맛있더라. 무는 먹었어? 당연하지. 무 맛이 핵심이잖아. 김치랑 비교하면 어때? 김치보다 부담 없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 대화는 계속됐지만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컨퍼런스 센터 밖은 화창했어요. 햇빛이 강했죠.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동치미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었죠. 겨울에 김치 대신 먹거나 국물이 땡길 때 꺼내 먹거나 밥에 말아 먹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먹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찾았어요. 왜 차가운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지, 왜 물을 함께 먹는지, 왜 발효시키는지. 과학적 근거를 찾고 영양학적 설명을 덧붙이고 체계를 만들었죠. 그 과정에서 동치미는 정리됐어요. 한국에서보다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음식이 원래 장소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더 체계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게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였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죠.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아이들과 노는 부모.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동치미를 쳤습니다. 영상 탭을 열었죠. 첫 번째 영상은 요리 튜토리얼이었어요. 미국인 여자가 동치미 담그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씻고 소금에 절이고
물을 붓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보여줬죠. 영상 말미에는 밥과 함께 먹는 장면도 나왔어요. 두 번째 영상은 먹방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동치미 국물에 밥을 말아 먹고 있었어요.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였죠. 세 번째 영상은 영양 정보였어요. 영양사로 보이는 여자가 동치미의 건강 효과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 비타민, 미네랄.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죠.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공원을 바라봤어요. 저녁 무렵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죠. 이메일을 확인하고 내일 일정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검색창에 동치미를 쳤어요. 뉴스 탭을 열었습니다. 최근 기사들이 나왔죠. 한 기사는 동치미 시장 규모를 다뤘어요. 지난 3년간 연평균 60%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100억 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죠. 다른 기사는 동치미를 활용한 레시피를 소개했어요. 동치미 파스타, 동치미 리소토, 동치미 수프. 변형된 요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말미에는 전통 방식도 언급돼 있었어요. 밥에 말아먹는 방법이요. 세 번째 기사는 한 셰프 인터뷰였어요. 유명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셰프는 최근 메뉴에 동치미를 추가했다고 했습니다. 손님들 반응이 좋다고 했어요. 특히 밥과 함께 내놓을 때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죠.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한 식품 분석가의 코멘트가 있었어요. 동치미가 성공한 이유를 분석한 내용이었죠. 분석가는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건강 트렌드와의 정확한 타이밍. 둘째, 김치보다 낮은 진입 장벽. 셋째, 다양한 소비 방식의 가능성.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치미는 한식이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15년 전, 저는 확신했었어요. 한식의 미국 진출은 김치와 불고기, 비빔밥으로 정리됐다고요. 더 이상 새로운 음식이 자리 잡을 여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치미는 그 판단 밖에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중심이 아니었고 해외에서 주목받을 요소가 없었죠. 차가운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다는 구조 자체가 미국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동치미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료로도 소비되고 밥과 함께도 먹혔죠. 사람들은 이유를 찾았고 설명을 만들었고 체계를 세웠어요. 왜 그랬는지는 여전히 정확히 모르겠어요. 김치보다 자극이 덜해서였을까? 국물 형태라서 음료로 전환하기 쉬웠을까? 발효 트렌드와 맞아떨어졌을까?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동치미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다가 한 영상을 봤어요. 미국인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동치미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국물을 밥에 부었죠. 숟가락으로 저어서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받아서 먹었어요. 엄마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식 저녁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해서 자주 해먹어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어요. 택시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내렸어요. 터미널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식 저녁이라는 말. 그게 자연스럽게 들렸다는 게 신기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문장이었죠. 체크인을 하고 탑승구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제 일은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였어요. 트렌드를 분석하고 시장을 예측하고 변화를 추적하는 일이었죠. 10년 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예측이 빗나갔고 판단이 틀렸고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명확했으니까요. 다만 이해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왜 동치미였는지, 왜 지금이었는지, 왜 이런 방식이었는지.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였죠.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죠. 옆자리에 중년 여자가 앉았어요. 가방을 정리하고 자리에 앉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니 레시피 앱이었어요. 동치미 요리법이 떠 있었죠. 여자는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뭔가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속도를 냈습니다. 이륙했죠. 땅이 멀어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을 멈췄어요.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동치미는 이제 여기 있었어요. 마트 냉장고에도, 사람들의 식탁에도, 일상 속에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